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GOP, 그러니까 일반전초라고 불리는 최전방 경계 초소에서 윤아리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25살, 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군무 아래로 삐져나와 있었죠. 저녁을 하루 앞둔 지금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구나. 할인은 야간 투시경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년 동안 입었던 군복, 매일 아침 신었던 전투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사실 할인은 평범한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입대 초기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707 특임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죠. 테러 진압, 인질 구출, 특수작전까지 남자 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약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인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개월 전 작은 실수 하나로 707에서 일반 보병부대로 전속되었거든요. 화려했던 특임대 시절과는 정반대로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저녁만을 기다리는 평범한 여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아린, 뭐하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중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부대에서도 유독 여군들을 못마땅해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야간 근무 교대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교대하겠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대답했지만 최중대장의 찬 시선이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할인을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저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라는 이유로 말이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할인은 자신의 침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할인은 개인함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얼마나 대단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군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할인이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말리시기만 했었죠.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그때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에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군대는 정말 힘든 곳이었거든요.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짐이라고는 몇 벌 안 되는 사복과 개인 용품들 뿐이었으니까요. 오늘로 끝이구나. 할인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군무를 써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민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도 많았거든요. 할인아, 벌써 일어났네? 옆 침대에 박상병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부럽다. 나도 빨리 전역하고 싶어. 박상병의 말에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의 꿈이 바로 전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에게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어떤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 같은 허전한 말이죠. 오전 훈련 시간 할인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이미 할인을 과거의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없을 사람인데 뭐하러 열심히 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할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 할인은 홀로 부대 한편에 앉아 마지막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인은 몰랐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장비 점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자신의 소총과 개인 장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녁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강하석 병장이 한숨을 쉬며 장비함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귀찮아. 어차피 오늘만 지나면 되는데. 강하석은 28살의 말년병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언뜻 보면 믿음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대충 넘기려고 했죠. 하리는 강하석의 장비함을 흘끗 보았습니다. 탄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탄띠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병장님,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강하석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탄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인의 말에 강하석은 짜증스럽게 탄띠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일부가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강하석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병장님, 이런 상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야, 너 내일 전역하는 거 맞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 강하석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병장님, 탄띠 분량 그대로 보고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어요. 마침 그 순간 최중대장이 장비 점검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강하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후임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더욱이 상대가 여군이라는 사실이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어요. 감히 병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강하석의 큰 목소리에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중대장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최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도 여군들을 못마땅해 하던 최중대장이었는데 하필이면 할인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중대장님, 이 여군이 저한테 지적질을 하네요. 강하석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할인의 지적은 정당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누가 병장 앞에서 말댔구야? 최중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까지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 문제? 누가 내가 신경 쓰라고 했어? 최중대장은 할인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할인은 고개를 들어야 했어요. 최중대장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여군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전역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감히 말년병장 앞에서 말댔고? 최중대장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녁 꿈깨. 최중대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하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군대였거든요. 최중대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하석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흩어져 갔습니다. 하리는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런데 하리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원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부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부사관 중 하나였어요. 김원사는 조용히 촬영을 마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운명이 바뀌게 될 전화였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할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날까요? 그날 저녁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생활관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이 모든 것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오후에 있었던 일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해. 할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부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조용해야 할 텐데 뭔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뭐지? 생활관 창문으로 내다본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었어요. 헌병대 차량 2대가 앞뒤로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 설마,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창문으로 모여들었어요. 야, 저게 뭔 차야? 되게 비싸 보이는데? 헌병대가 왜 와 있지? 혹시 무슨 일 있나?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나가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곧게 뻗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히 외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왜 외할아버지가 이런 곳에, 그것도 이런 차를 타고 오신 걸까요? 이병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대 정문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가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이병호의 아우라는 여전히 현역 군인 못지 않았거든요. 부대장 어디 있나? 이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보초병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부대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최중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최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연락? 왜 연락을 해야 하지?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중대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내 손녀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병호의 한마디에 최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 그럼 설마 윤아린이? 최중대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손녀라고 하시면 윤아린 말이야. 이병호의 말에 최중대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설마 그 조용한 여군의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일 줄이야. 게다가 이런 위험을 가진 사람이라니. 이때 김원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모든 것을 촬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장군님 오셨군요. 김원사의 말에 최중대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장군? 설마 이 사람이 진짜 장군이라는 말인가요? 김원사 고마워. 덕분에 빨리 알 수 있었어. 이병호는 김원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원사는 젊은 시절 이병호 밑에서 근무했던 부하였거든요. 오늘 오후 일을 보고받은 이병호가 즉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예비역 사단장 이병호입니다. 이병호가 자신을 소개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 그것도 전설 같은 인물로 불리는 이병호 장군? 최중대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병호라는 이름은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퇴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군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최중대장이 급히 격려를 했지만 이병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몰랐다고? 그래서 내 손녀를 그렇게 대한 거야?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원사로부터 전해 들은 오늘 오후의 일이 얼마나 이병호를 화나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생활관에서 지켜보던 하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신 거였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병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이병호에게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풀릴까요? 이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최중대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대장실로 가자. 예, 장군님 그런데 가자고 했어.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앞장서서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김원사와 몇몇 간부들도 뒤따랐습니다. 중대장실 문이 열리자 이병호는 주저없이 중대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인 최중대장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앉아. 이병호가 간단히 말하자 최중대장은 급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부하들을 다루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원사,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 다시 한번 설명해봐. 김원사는 차근차근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안전을 위해 정당한 지적을 했던 것, 강하석 병장이 화를 낸 것, 그리고 최중대장이 할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것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저녁 꿈깨라고 했다는 거지? 이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최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장군님, 그건 그냥 훈육 차원에서. 훈육? 하루 저녁을 앞둔 병사에게 그게 훈육이야? 이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생활관에서 할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장 어디 있어? 지금 급히 연락드렸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부대장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부대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부대장, 윤아린이라는 병사 알고 있나? 윤아린? 아, 내일 전역하는 여군 말씀이시죠? 부대장의 대답에 이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애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경력이라고 하시면. 부대장은 잠시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었어요. 하리는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였지만 딱히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거든요. 이병호는 김원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원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부대장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부대장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인의 과거 복무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입니까? 707 특임대 출신이야. 테러 진압 작전에서 수훈까지 세운 애야. 이병호의 말에 부대장과 최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707 특임대라면 군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는 건가요?
부대장의 질문에 이병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좌천된 거야. 하지만 그 실수라는 것도 이병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707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복잡했어요. 상관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했다가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 사실상 정의로운 일을 했던 것이었죠. 이 애가 누구 덕에 여기 왔는 줄 알아? 실력으로 707까지 가네야.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손녀라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다고? 저녁 꿈깨라고? 이병호의 질문에 최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군이 사실은 엘리트 출신이었다니. 장군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 그럼 달리 대했을 거야? 이병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중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할인을 무시한 이유가 여군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어쨌든 상명하복이 우선입니다. 계급 질서는 지켜져야 해요. 최중대장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상명하복? 그럼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병호의 말에 최중대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예비역이긴 하지만 이병호는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부대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대충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장군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부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병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할인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생활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할인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중대장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할인은 생활관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신 것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할인은 작은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중대장이 몇 명의 간부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최중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예. 오늘부로 너는 전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최중대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전역 취소 명령서였습니다. 예. 이게 무슨 징계위원회 소집 예정이다. 상관 모독 혐의로 말이야. 최중대장의 말에 할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다른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최중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병호에게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외압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할인은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저녁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건 너무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선임에게 지적질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했잖아. 최중대장의 말에 할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부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병호와의 대화를 마치고 온 것 같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인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부대장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도 느껴졌어요. 부대장님,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만 군의 질서와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거지. 부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할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를 고려해야 했거든요. 이때 중대장실에서 이병호가 나왔습니다. 할인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이병호는 할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군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내부에서 해결? 이게 내부 문제야? 이병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압 개입은 군의 명예를 해치는 일입니다. 장군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대장의 말에 이병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더욱이 과거 진압작전 때 민간인 희생자 문제 기억하시죠? 부대장의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병호의 과거 중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작전 중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었죠. 이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지만 예상치 못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었어요. 그 일을 왜 꺼내는 거야? 이병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은 계속했어요. 군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장군님이시지만 이미 예비역이시잖아요. 부대장의 말에 할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과거의 상처까지 들춰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했어요.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인이 나서려고 했지만 이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부대장과 최중대장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병호도 굽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인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병호는 부대장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 부대장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병호의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가 번졌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이병호의 차분한 반응에 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위축될 법한데 이병호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김원사. 이병호가 김원사를 불렀습니다. 김원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부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병호는 파일을 천천히 열어서 부대장 앞에 놓았어요. 당시 작전 보고서 원본이야. 이병호의 말에 부대장과 최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본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병호는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당시 이병호는 상부의 무리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상부에서는 강행 돌파를 명령했어. 하지만 나는 거부했지.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였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작전이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야. 이병호의 설명에 하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상부에서는 나를 문제 삼았지. 명령 불복종이라고 해서 말이야. 이병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조직에서는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부대장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병호가 얼마나 신중하게 작전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부대장의 질문에 이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력층에서 진실을 왜곡했거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야. 이병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거든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한 거야.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오해를 받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누가 명예를 깼다고? 난 단 한 번도 내 부하를 팔지 않았다. 이병호의 한마디에 최중대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있게 공격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병호의 명예로운 행동이었다니. 하리는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지켜온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할아버지. 할인의 작은 목소리에 이병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알겠지?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야. 이병호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정의로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대장도 서류를 다 읽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병호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실을 모르고. 괜찮아. 하지만 이제 내 손녀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어? 이병호의 말에 부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최중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징계위원회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중대장의 말에 이병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재미있어지겠네. 이병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병호의 말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할인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결말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부대 정문에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와 함께 온 사람들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입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부대장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감사단이라니?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감사단이라고 하시면 부대 내 인권 침해 및 부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감사단장의 말에 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하지만 곧 답을 알 수 있었어요. 김원사가 감사단과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김원사는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김원사님께서 내부 고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단장의 설명에 최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니? 설마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감사단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김원사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어요. 최중대장이 할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감사단원 중 한 명이 영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관이 부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원사는 준비해온 또 다른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최중대장이 평소 여군들에게 했던 차별적인 발언들, 부당한 대우 사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군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했습니다. 김원사의 증언에 감사단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였거든요. 감사단은 이어서 다른 병사들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던 병사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최중대장님이 평소에 여군들한테 정말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기회만 되면 여군은 군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성실하고 실력도 좋은 군인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요. 증언들이 이어지자 최중대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강하석 병장도 감사단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장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할인이가 안전을 위해서 말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감사단원의 질문에 강하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중대장님이 워낙 무서우시고 여군들을 싫어하셔서. 강하석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할인은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정당한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감사단장은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부대장과 최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최중대장의 직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감사단장의 말에 최중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윤아린 병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단장의 발표에 할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최중대장은 즉시 해임하며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단장의 선언에 최중대장은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윤아린 병사는 전역 취소를 철회하고 명예제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단장의 말에 할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더불어 707 특임대에서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 포상도 수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포상 소식에 할인은 놀랐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부대장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이병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나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내 손녀니까가 아니라 누구라도 당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병호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었거든요. 할인은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할인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저녁식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저녁식에서 할인은 특별 포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윤아린 병장, 군 복무 기간 중 보여준 모범적인 자세와 707 특임대에서의 공적을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중대장이 할인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전역할 수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녁식이 끝난 후 하리는 마지막으로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뿌듯함으로 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리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하리는 돌아봤습니다. 강하석 병장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하린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그였습니다. 병장님. 하린이 인사하자 강하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기, 하린아. 네, 미안해. 그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강하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사과하는 강하석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어요. 늦게라도 사과해서 고마워요. 하린의 너그러운 대답에 강하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세요. 병장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린의 격려에 강하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하린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하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 우리도 하린이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하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사도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의 진정한 조력자였던 김원사였죠. 하린아, 내가 자랑스럽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구나. 김원사의 칭찬에 하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사님 덕분입니다. 원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내 자신이 해낸 일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거라. 김원사의 당부에 하린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드디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병우가 운전하는 차가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준비됐니? 이병우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차가 부대를 벗어나면서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맙긴.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도와준 거야. 이병호는 운전하면서도 하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이었어. 이병호의 말에 하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억울했던 마음, 외로웠던 시간, 그리고 지금의 감동까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뭘 하고 싶니? 외할아버지의 질문에 하린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하린의 대답에 이병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가 제대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뒤쪽으로는 하린의 과거가 남겨지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원사님처럼 외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시는 군화를 신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방감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